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다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고금리는 악이고 저금리가 선이다 이런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부동산 PF와 가계 부채 문제가 지금 나라 경제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게 다 고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진짜 문제의 발단은 저금리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높은 이자 주는 은행에 저축해서 굴려나가는 것과 초저금리로 쉽게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같은 자산 거품을 키우는 것. 어느 쪽이 우리 경제에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싼 돈에 익숙해져 있던 탓에 저축하는 문화 대신 투기 문화가 당연시됐고 이 때문에 지금의 이 금리 정상화를 우리 사회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중국 정부가 미국 마이크론사의 메모리 반도체 이거 중국 내에서 팔지 못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지금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미묘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안유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네. 왜 시작부터 웃으세요? 보면 반가워요. 처음부터 불안하네. 자, 그 예. 미국 마이크론사가 예.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하고 예.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예. 이제 세 번째 네, 규모를 자랑하잖아요. 예.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내에서 팔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일단 이유는 뭡니까? 내세우는? 혹시 마이크론 기업을 아세요? 이 기업이 되게 재밌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예. 사실 잘 모르는데. 예,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오늘 시간 여유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론 기업이 예. 왜 마이크론이냐 중국 정부가 예.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맨날 중국 기업들 블랙리스트에 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 올려가지고 세계 각 국가에 이런 나라 제품 팔지 말라. 우리 기술 쓰는 기업들은 니네 다른 나라 기업이라도 이런 기업에 팔지 예. 말라 해서 맨날 블랙리스트에 중국 첨단 기업들을 올려요. 예. 예, 그 중에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장지항촌초, 장신촌초 이런 중국에 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한 가장 역할을 한 게 마이크론이에요. 뒤에서 그럼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마이크론 이 기업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전개하고 같이 가요. 근데 이게 중국 기업에 한해서만 마이크론이랬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리서치하다가 되게 재밌는 거 지금 발견했는데 예. 그 일본이 다 아신 것처럼 일본이 80년대 일본이 제일 잘했잖아요. 반도체. 예. 그렇지. 예. 근데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으면서 사실은 일본이 자체 국내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면서 사실은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어가고 시장을 많이 내줬고 특히 메모리 쪽은 왜냐면 원래 메모리는 미국이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70년대 소기 파동 겪고 80년대 조선 사원을 구조 그렇죠. 조정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먹고 살 걸 고민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지정한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부터 시작해서 장비, 뭐 서부장 모든 거 다 다 하는 거, 메모리 전체 생태계를 다 만들어가는 게 미래 일본이 먹고 사는 걸로 정했어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국처럼 엄청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처럼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사실 어쩌면 중국이 일본 거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일본 먼저 했으니까 이거 무역 보호주의를 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하는데 굉장히 보호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 문화가 수직 계열 문화고 보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 가서 못 버티는 거예요. 물건 살 때 이럴 때 뭐 학벌 뭐 지여 이래서 외국 기업을 가서 못 빼게 하는 거예요. 다 철수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그때
유일하게 잘하는 게 미국이 잘하니까 일본에 미국 기업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당시 정확하게 85년이 분수령인데 그 전까지 84년까지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해요. 메모리도 거기서 먼저 나오고. 예, 그게 그렇죠. 보면 지금 모토로라 우리 옛날 모토로라, 인텔, 마이크로 여기 IBM. 마이크론 있어요. 예. IBM 이런 애들이 세계를 재편했는 제일 통치를 했는데 정확하게 85년부터 일본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빛을 보면서 가성비가 미국 기업에 비해서 10% 쌉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반도체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국산화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10%나 싼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예. 이제 미국에서도 다 일본 거 쓰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런 메모리나 예, 이런 걸. 예.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은 거의 그 미국 기업들 다 파산하게 생겼어요. 그게 그래 인텔이 메모리에서 철수하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 마이크론은 메모리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예.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정보를 원래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로비를 통해서 미국에 로비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무역 대표부에 청원을 냅니다. 그래서 무역 대표부에 청원을 마이크론이 냈고 검토에 들어갔고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미국이 다 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앞에 앞장서고 뒤에 IBM이라든가 또 계속 청원해요. 그래서 바로 일본 때리게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포함해서 3번의 합의를 개칩니다. 90년대 초까지 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도 그렇고. 예, 그게 3번에 걸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 개방해라. 예. 똑같이 대해라. 그리고 환율이 내내 너무 싸다. 환율 올려라. 예. 이래서 미국이 성공적으로 일본 시장에 착륙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는 그 일본 시장은 중국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기업들이 와서 시장을 내주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은 일본 기업들이 막 파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들이 이 기술을 갖다가 대만을 좋아하거든요. 예. 일본이 대만을 대만도 일본 좋아해요. 예. 대만에 무상으로 주겠다. 왜냐면 한국을 제지해야 되니까. 예. 그때 삼성전자는 그냥 일본이나 미국에 잘하는 기업들이 라이센스 받아서 OEM 하는 형태로만 삼성전자 하고 있다가 예. 일본은 죽어도 한국이 잘 사는 모습, 일어서는 모습을 못 봐주니까 예. 대만한테 막 주겠다. 니네 해라 이런데 예. 삼성전자 잘한 게 뭐냐면 정부도 엄청난 지원을 했지만 한국 정부도 삼성 혁신을 바로바로 했어요. 시장에 맞게. 그리고 마케팅을 잘했어요. 예. 이게 시장 수요에 맞게 마케팅 확실하게 하면서 우뚝 섰죠. 예. 근데 대만은 거기에 많이 뒤처졌죠. 그러니까 예. 대만은 메모리에서 사실은 성공 못하고 그나마 누구도 관심 없었던 그 파운드리 프로세스 이쪽에서 결국은 그건 제일 마진이 적거든요. 그걸 그때 누구도 하기 싫어했던 영역 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세계적인 또 한축을 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이 미일 간의 이런 반도체 협정 이 어떤 시대에서 기회를 예. 타서 세계적 메모리 1등 기업이 됐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일본이 했던 수법을 예. 중국에서 들어가 경쟁했잖아요. 예. 중국 시장이 한 11% 합니다.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예. 시장 점유율이. 예. 중국에서 33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4조 예. 4조 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33억 달러 시장 11% 시장 예. 점유율인데 중국 깡만 해보니까 중국 기업도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일은 가성비가 엄청 쌀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에서 응용은 중국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다 또 삼성과 SK도 있지. 뭐 예. 워낙 둘이 1등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뒤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예. 앞에는 못 따라잡고 이러니까 자기네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 또 옛날 쓰던 방법 쓰는 거죠. 또 미국의 정부하고 탁 말해서 야 빨리 얘를 다 블레이스 올려놔. 얘네 거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올라갔죠. 중국 이런 뭐 잘하는 애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다 봤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일본의 당시 상황과 중국이 지금 상황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미국이 안 잘하면 안고 죽어라면 주고 이런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적인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또 옛날에 하던 수법을 써 우리한테 안 먹혀. 그래서 원래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국이. 예, 뭐 올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잖아요. 예. 특히 이번 계기가
G7 회의였고 예. 뭐 거기서 당연히 뭐 중국하고 러시아 주재니까 초청 안 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중국이 또 뭐 아. 중동아시아하고 같이 아시안, 예. 예, 중앙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고 예, 같이 다섯 했는데 개국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스토리가 쭉 온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거는 중국이 쓰는 수법이 예. 미국 그대로 써요. 미국이 했던 미국이 걸 그대로. 예, 미국 어. 중국하고 미국이 재미있게 어. 서로 배워요. 그래서 미국에서 블랙리스트 있다? 그냥 우리도 만들자.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 안전 이거 똑같아. 미국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올리고 거기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중국도 다 만들어 놓기 시작해. 미국한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网络 安全法 중국어로 그 제가 번역하면 네트워크 안전법이에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용하기 네트워크 안전상에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마이크론 제품이 예, 마이크론 제품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을 해야 알겠어요. 아. 예, 그래서 안 말하셔도 돼. 네, 아니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네트워크 안전법에서 예. 심각 이거 왜 미국이 똑같이 하거든요. 예, 예. 중국 화웨이나 옛날에 꽤 네트워크 안전 문제 있다, 다 털린다, 예. 똑같은 수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께 네트워크 보안상에 특별한 문제가 예. 있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네. 중국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 다 안 쓰면 그건 없어요. 이 회사께 네트워크 안전 쪽으로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국가 안전 관련 기업들은 쓰면 안 된다. 그럼 민영기업이 써도 돼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요. 국가 안전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쓰면 안 된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은 예, 쓰면 안 된다. 예. 민간 기업들은 마음대로 써도 뭐, 된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걔그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민간 기업들이 쓰겠나 그런데 겁나서. 그러니까 겁나 못 쓰는 거보다 봐요. 중국 국가 안전과 위협되는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쓰면 안 된다며. 그게 명확한 정의가 뭐지? 정의는 없어요. 정의 없어요. 정의 없는 게 더 머리 때리는 거예요. 정의 없으면 구체적 정의면 거기 있는 애들만 안 쓰면 되는데 정의 없어요. 그럼 중국 기업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안 쓰고 다른 거 쓰자. 그렇지. 괜히 뭐 시끄러운 일을 만들 필요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민간 기업 예. 그 회장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예. 굳이 뭘 그렇죠. 중국 정부가 그렇죠. 쓰지 말라는 걸. 예, 뭐 내가 거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그렇게. 모르고. 예. 자 그러면은 그 마이크론이 그런데 사실 옛날 그 LP다 뭐 이런 거 망해서 그걸 인수한 게 LP다. 마이크론 아니에요? 네네. 옛날에 80년대에는 마이크론이 없지 않았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제가 중간에 듣다가. 아니 반도체 얘네는 처음부터 메모리로 한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마이크론. 그걸 나중에 LP다나 이런 걸 인수한 거구나. 자 그러면은 이번이 그러면 마이크론 중국이 계속 여태까지 미국이 이 동맹을 앞세워서 제재를 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중국 기업들 제재하고 그랬는데 계속 맞고만 있다가 처음 이제 반격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우리 맞설래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스토리가 쭉 오면 중국은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이게 상업 마인드가 있는 나라예요. 예. 그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 머릿속에는 뭐 어제 중국에서 그 분위기에 산 사람들 철저하게 머릿속에 상업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마인드란 건 뭐냐면 누구와도 장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장화 철학이 있는 국민들이 중국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람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구해서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국 사람 뒷속에 딱 있어요. 마인드. 일단 이게 사람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누굴 뭐 때려가지고 장사 안 하고 어떤 정치적 이념을 대고 얘네한 장사하면 안 돼. 이런 게 원래는 없이 되게 오픈된 나라에서 이유가 간단해요. 밥 먹고 살다가 개개하고 시장화하니까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웰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딱 올라왔어요. 트럼프가 올라와서 얘네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 이제 얘네하고 우리 무역하면 안 돼. 그래서 무역 관세 전쟁 펼친 게 2018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맹이 없어. 우리는 한국하고도 해. 무역 전쟁 해. 저기 일본 뭐 유럽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는 세계 경찰될 생각이 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그게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중국이 갑자기 당황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장사를 잘하고 서로 윈윈하고 제가 그러기로 했는데 예,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 40년, 30년, 2001년 WTO부터 계산 30년 예. 세계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사실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제화로 추가로 생긴 예를 들면 18조 달러, 예. 추가로 생긴 18달러 부가가치에서 중국은 8조 다 가져가고 예. 미국은 6조 가져가고 음. 그 나머지 나라들이 4조를 가져간 거예요. 한국 포함해서. 예. 근데 그 나머지 나라의 G7이 상당 부분 잘하는 나라들인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 점점 중국하고 미국을 가져가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빈부격차 점점 커지고 예. 그게 가장 큰 혜택을 한국도 당연히 한강 기적이 나올 정도로 받았지만 예. 그게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제조업 공동화 이미 일어난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예. 그냥 중국이 제조 중심이 되면서 점점 이 독일 이 제조업 먹고 사람들이 이 빵이 점점 중국 기업이 대체가 되면서 불만이 중국이 생겼네. 점점 수혜가 더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러던 와중에 중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WTO 체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예. 계속 이익이고. 어. 근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계화는 우리 블루칼라 일자 다 뺏어가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다 이러면서 예. 때리는 바람에 이게 뭐지 이렇게 됐죠. 근데 바이든이 올라와서 하는 거는 기술 싸움이에요. 예. 기술을 한 거는 무슨 싸움 벌이냐면 일단 이 사람이 전략이 뭐냐 동맹국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표준을 앞세우는 거예요. 표준 이 두 개로 중국을 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블랙리스트 올리고 이런 거는 트럼프 때 쓰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없애지 않고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올라와서 동맹국과 그리고 지금 그 표준을 내세워서 하잖아요. 이거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중국이 딱 봤더니 처음에 막 이러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안 되겠네.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대로 미국에서 하는 그대로 중국에서 다 법규 제정 예. 그대로 다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마이크론을 해왔죠. 먼저 때렸다 이거죠. 마이크론이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예.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예. 그 지금 상황이 보면은 네. 안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머리 때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머리 때린다고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네. 그래서 아까 참 그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여튼 있어 그 네. 어저께 미 하원에서 그 마이크론이 그 중국에서 판매 금지돼서 그 빈자리 있잖아요. 아까 11%라고 했잖아요. 이거 한국 기업들이 채우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은 네. 한국 기업들이 지금 그래서 머리 때리는 상황이 지금 네, 그렇죠. 발생을 했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그렇죠. 저널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미묘한 상황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전에 그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국이 네. 빈자리 채울 경우, 네. 그리고 한국이 빈자리 안 채울 경우, 네. 미국과 중국이 여기 대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먼저 한국이 빈자리 채울 경우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과 제가 예.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얘기합시다. 그게 되겠어요? 뭐 한번 해보시죠. 예. 이제 우리는 세계인입니다. 뭘 말하시려고 이렇게 겁붙어 주시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여기 민족 이런 걸 대면은 사람들이 팩트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말한 거를 국가와 민족을 대면은 자꾸 그 위에다가 다른 거 씌워버려요. 그래요? 뭐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에 다른 걸 씌워버린다고. 그 사람이 어떤 편견이나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자기 생각을 보고 색안경 끼고 제가 말한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려면 우리 다 이제 세계인으로서 얘기 나누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의 핵심 시장이잖아요. 예. 시장주의잖아요. 예. 프리드만 굉장하게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프리드만이 한 게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공정을 안 따진다. 시장주의거든요. 정부 시장에 맡겨라. 예, 정부의 역할이 정부 빠져라. 정부 역할이 정부가 들어갈수록 엉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을 따지는 게 아니다. 공정은 나는 신경 안 쓴다. 시장주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자, 핵심이 시장주의입니다. 시장 원리에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되려면 규칙이 시장주의로 가져야 되잖아요. 자, 지금 그 시장에서 막 경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튼 경쟁 못하게 됐어. 그거 뭐 그럼 또 뭐 여다 정치됩니다. 그거 빼고 그러면 시장 원리에는 고객은 어떻게 해요? 원래 저하고 장사를 했는데 고객은 시장 원리에서 제가 못하게 됐으니까 다른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대체. 그럼 중국 기업은 시장이잖아요. 딱 봤더니
제일 잘하는 게 삼성이네, 제일 잘하는 게 SK네. 그 중국도 뭐 한 괜찮게 하네. 중국 지금 국산화가 4.6%밖에 안 돼요. 예. 이쪽은. 모자란다 이거죠. 예, 어쨌든 하네. 자, 그럼 누굴 선택하지? 왜냐면 반도체랑은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질 안정화. 예.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제일 잘하네. 그럼 오더를 주겠죠. 이거 원래 여기서 했는데 안 되니까 내내 좀 이 부분을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시장 원리로 가면은 답은 뭐예요? 나왔죠. 뭐 한국 그 빈자리를 메워야 되는 거지. 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 원리면 시장 한국과 원리로 보면은. SK하고 삼성이 해야죠. 왜? 예. 시장이 33억 달러가 지금 나왔다고요. 예. 빵이 33억 달러가 생겼어요. 예. 근데 이걸 나한테 주겠대. 예. 그럼 그게 한국 돈을 거의 사줘야. 지금 삼성하고 SK 적자. 지금 뭐 1분기 6천억도 지금 그다음 벌금은 4천억 저 미국에서 내야 돼. 미국에 4천억 떼냈잖아요, 삼성에. 근데 지금 이익이 6천억 4천억 벌금 내야 돼. 지금 역대 최악이에요. 그럼 지금 3조를 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 시장 원리에서는 그거 중요하죠. 예, 첫째. 예. 그럼 답이 나와서 시장 원리를 대면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논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주의 국가 맞죠?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 맞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세계에서 자유민주 인권을 자유민주 인권의 가치 이념을 가지고 동맹국들을 같이 지금 똘똘 뭉치게 하는데 예. 자유민주 인권을 강조하면서 어떤 자기 동맹 국가의 기업한테 팔지 마. 그럼 가치는 공유하는데 이념은 공유하는데 왜 이익은 공유 못해요? 원래 이렇게 우리들이 관계 좋으면 야 이게 원래 우리가 팔던 건데 이 시장이 중국 기업 맡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팔던 건데 내내 우리 동맹국 한 집식구니까 내내라도 해. 이거 중국 기업 33억 달러 벌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동맹국이고 동맹국이니까 우리 하던 빵을 내내한테 줄게. 내내도 이거 먹어. 이게 동맹국이 아니에요? 예? 원래는 그렇죠. 이거 동맹국이 아니에요. 근데 가치는 공유 가능한데 이익은 공유 안 한다? 그럼 왜 내 너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런 의미라 이거죠. 예. 아니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원리대로 네. 그러니까 국가 민족을 떠나서 예. 그거 다 버리고 예. 시장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 삼성 회장이야 이재용 회장이야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재고가 막 맞아요. 넘쳐. 맞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큰 시장인데 그렇죠. 마이크론이 빠졌어. 맞아요. 자동적으로 재고가 너무 저기로 좋지.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렇지. 여기서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재고를 더 늘려서 그 빈자리를 채워버리면은 예. 가격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D램 메모리 가격이. 네. 이 상황이 그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차라리 미국 말도 듣고 미국이 어차피 저렇게 먼저 우리한테 핑계거리를 줬으니 야 미국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시장 원리로 따지면은 네. 크게 손해 보는 거 아닐 것도 가격 같은데. 올라서 뭐예요? 팔지 못하는데 재고인데. 아니 기존에 중국 시장에 파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다 계산해서 지금 네. 지금 6천억밖에 못 번 거잖아요. 지금 아니, 두개 지금 가격이 세겠잖아요. 워낙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도체 그럼-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지. 오케이, 올라갔다 칩시다. 예. 그때 가서 중국 가서 야 이제 예. 우리 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 이거죠 중국이. 우리 황 기자님 사겠어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시장 원리로 보자며. 아니지. 예. 시장 원리 핵심 뭐예요? 시장이에요. 예. 시장. 예.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게 시장주의지. 시장 수요가 없는데 가격 올라서 뭐예요? 지금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호가만 있고 거래는 없는데 무슨 의미예요? 첫째, 그거고. 둘째, 그러면 이번에 가장 중국이 필요할 때 안 해줬어요. 안 팔아서. 그럼 앞으로 중국이 대안이 뭘까요? 중국 거 쓰는 거예요. 중국 자체 예, 경쟁력을 좀 키우는 떨어지더라도 거죠. 좀 여러 가지 수율 문제 있지만 예. 중국 거 쓰는 거예요.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채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사례를 하는 화웨이가 미국이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 못 쓰게 했잖아요. 화웨이 예. 핸드폰.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아예 퇴출됐잖아요. 예. 왜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데 누가 써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자기 홍멍이라는 시스템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었죠. 중국 다 이제 홍멍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하고 기술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기술하고 수생 싸웠어요. 시장이 이기죠. 예. 시간 문제예요. 예. 시간. 예. 그건 뭐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못한다. 어전 때리스가 끝났다. Maybe. 그런데 저는 50년이고 100년이고
저는 이게 계속 한다는 거 안 봐요.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오히려 중국 국산화를 중국이 이번에 막 잠을 안 자면서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게 자기 목을 졸리고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 지금 과학자들이 안 자면서 원천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핵을 개발한 나라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다 봉쇄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군경 모든 게 강해졌는데 지금 이렇게 봉쇄한다고 중국이 앞으로 못 가겠어요? 자 그러면은 네. 다시 이제 시장을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다시 예. 그쪽을 다시 받아들여서 갖고 오고. 만약에 그럼 그 한국이 빈자리를 채울 경우에 네. 미국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네. 미국 하원에서 분명히 채우지 말라고 지금 어제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물론 한국 정부는 아직 그 요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어떤 그럼 한국에 대해서 니들 우리 말 안 듣고 중국 그 빈자리 채웠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거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라나? 아니요. 그거는 예. 저는 이게 시장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뭐 규정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 규정이 제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예. 뭐 이런 규정이 1조, 2조 그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규정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떨어가지고 지켜야 되냐? 예. 예? 근데 규정도 없는데 한국에 때릴 수 있냐 했다고? 예. 뭔가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규정이 있는 것보다 어떨 때는 없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딱 애매하게 아까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데 네. 애매하게 그냥 말해버리면은 예. 이거 들어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게. 글쎄,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예. 예? 그리고 항상 기회는 네. 이럴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나라가 앞으로 계속 장사하는 나라지 저 멀리 있는 나라가 같이 장사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여기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핵심 기술을 미국 거 많이 쓴다라는 게 지금 아킬레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킬레스. 아킬레스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 제가 답하면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 했을 때 그렇지. 올 수 있는 부메랑이 뭐냐? 예. 쟤네도 블랙리스트 올려. 쟤네한테도 삼성 SK도. 올려. 예를 들면 네. 그건 내번 불가능한데 뭐 네. 그런 식이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야 장비 이런 거 주지 마. 핵심 주지 마. 예. 그러면 자 미국은 한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때린다라는 거는 그럼 한국이 메모리를 안 팔 때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안 파면 더 곤란해지지. 미국은 잘 돌아가요 그러면. 예. 그럼 삼성과 SK가 예. 한국도 뭐 바보 아닌데 그냥 우리 메모리 안 팔아. 그거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지. 내내 우리 동맹국인데 가치를 같이 하고 동맹으로 오케이. 가는데 왜 우리 보고 죽어라냐. 그 산업자원부에서 어쨌든 이거 중부부처는 산업자원부니까 네. 산업자원부에서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 기업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민간 기업들이 잘했어요. 그 말은. 잘한 거예요?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그렇죠. 이걸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부가 나서면 국가 문제로 되잖아요. 그게 국가 문제로 되잖아. 저 한국이 우리 정부가 나타나서 우리하고 반대로 가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엄청 친하게 그럼 가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정말로 그냥 정부가 뭐라든 그러니까 그거 그 우리 말을 신경 안 쓴다. 그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쯤 정도 말하면 똑똑한 삼성이나 SK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은 알아서 안 팔겠지. 이런 의도도 있을 거고. 근데 팔아도 설령 팔한다 해도 우리는 정부는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우리 의사를 넘겨 없다라는 근거 자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둘이 다 속하는 거죠. 그 이번에 그럼 중국이 네. 마이크론 그 계속 여태까지 당하고 있다가 네. 마이크론 그 판매 금지시키면서 반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포문을 연 거잖아요. 네. 마이크론을 판매 금지 제재는 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그 반격 카드였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건 놔두고 딱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를 하필이면은 그 문제 삼았거든. 저는 되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지혜롭게 잘한 거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하고 좀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뭐 우리 편으로 끌어준다 그런 건 아예 기대 없어요. 그렇죠. 단지
너무 그 미국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같이 중국을 때리는 거는 저지해야 된다는 게 있죠. 주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즘 글로벌 뭐 사우스라고 중간지대인 사람들 말하잖아요. 예. 중간지대 국가들 말하잖아요. 인도 예. 같은 사우디 예. 같은 그 정도까지만 와도 윈윈인 거예요. 그 정도 기대를 하려고 예. 뭐 되게 좀 이렇게 중국말로 쓰하 그러니까 뭐 LG도 방문하고 벤처기업 방문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예. 거기 원래는 상하이하고 여기 그 해양권 예. 선박 물류 해양권을 원래 한국 기업한테 주려고 예. 어떤 다 준비를 해놨다가 뭐 어떤 분이 한마디 때문에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다시 중국 기업에 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결국 뭐 K-팝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K 드라마 요즘에 여러 가지 연예인 뭐 한국 연예인 지금 실제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해볼. 결국 코로나 3년 힘들었잖아요. 예. 사드도 좀 거의 잊을만 하고 이제 좀 어떻게 기업들도 뭐 하자. 사드로 3년 힘들었고 코로나 3년 이제 양국 정부와 지방 정부와 양국 기업들이 이제 좀 모색을 해보자. 결국 서로 좀 중국 정부도 이거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러던 차에 빵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너무 중요합니다. 동북아에서 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일본, 한국, 중국이 너무 중요해요. 예.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친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서로가 서로 적을 안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적을 안 만드는 게 예. 중요해요. 서로가 적이 안 되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번에 마이크론 때리면 예. 한국한테 예. 어떤 다시 고민할 어떤 숙제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돼? 그게? 아니 무슨 개가 예를 들면 그럴 시진핑이 것 머리 딱 써가지고 요거 실제 요걸로 한국을 겨냥하자. 그거는 제가 안 말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한국을 겨냥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기자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국적 떼고 국가 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SK하고 이 삼성 한 K 배터리도 있고 예. 또 이렇게 K 뭐 중국에서 사업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과제를 내준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근데 세상 공짜 없습니다, 기자님. 그렇죠. 뭐 하나 얻으면 하나 이뤄야 돼요. 오늘고 얻겠냐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게 사실 그 반도체에서 2라운드로 지금 완전히 접어들었는데 이게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본질은 패권 경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뭐 서로 좀 타협할 가능성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번에 G7 약간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 히로시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진짜네. 이거 보면은 너무 재밌고 세상이 참 요지경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표현들이 정말 재밌어요. 예.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그런 표현했어요. 그 바이든이 자, 디리스킹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디리스킹.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커플링 아니고 디리스크다. 디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쩌면 중국하고 관계를 잘해갈 수도 있다. 곧 해결된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안정적 디리스킹, 위험 감소, 적대적 디커플링이 아닌 안정적 디리스킹. 두 번째는 곧 해병될 것이다. 이 말 들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 했다가 지금 잠깐 그 일보 후퇴 이런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왜 그런 그러니까 근데 이 왜 G7 제일 딸 뭉쳐서 러시아하고 중국 견제를 말하는 자리에서 왜 표현을 우리 백악관 보고서도 냈어요. 제일 큰 경쟁자는 중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중국하고 디커플링 그러니까 점점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가고 이런 걸 어떻게 가장 적대적 경쟁자가 중국이다. 트럼프 때 규명을 했고 또 바이든도 뭐 사실상 비슷한 보고서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과거엔 그랬죠. 근데 왜 지금 와서 안정적 디리스크라는 표현을 썼고 또 막 바이든이 막 곧 해병될 거다 막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버거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버거 없다. 제가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보세요. 이번에 G7 7명이 만났는데 공동한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특징? 공동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 특징, 공통된 특징.
공동의 공통이에요. 아, 공동의 특징. 예. 어. 공동 특징이 아. 있는데 이 G7 7명이 아. 딱 책상에 앉아서 예. 사진 나왔잖아요. 예. 다 지지율이 30%대 정치인들이에요. 그 아. 나라에서. 그 말은 뭐예요? 70%는 예. 동의 안 하거나 어. 뭐 관심 없거나 어. 뭐 둘 중 하나겠죠. 예. 그럼 30%대 G7 領導자들이 예. 만났어요. 예. 자국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냐 첫째. 자, 두 번째 또 30%대이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필요해요. 예.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바이든 내년에 대선을 해야 되는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또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공동한 특징이 뭐냐면 G7 GDP를 다 합해봤자 G7 GDP를 다 해봐봤자 지금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우리가 성장률 전 세계 성장률 1년에 한 3% 성장하잖아요. 예. 세계 경제 3% 성장 중국이 1% 공헌하거든요. 그럼 30%를 중국이 공헌합니다. 세계가 3% 성장할 때 중국이 아, 그중에 아, 1%는 중국이에요. 예, 예. 예, 그럼 3% 중국이 중에 1%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33% 공헌하는데 예. 이 두 번째 공동 특징은 뭐냐면 G7이 전체 세계 경제 3%에 대한 공헌도가 중국보다도 안 돼요. 이거 다 합해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가 예. 중국 하나보다도 못해요. 음. 그러면 옛날에는 미국, 유럽이 절대적으로 GDP에서 많이 한 그렇지. 70%를 차지했고 아시아는 한 30%밖에 아시아는 아예 10%밖에 안 됐어요. 예. 거의 90%가 두 지역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어차피 지금 아시아는 근데 아시아 평균 6, 7%로 성장하는 지역이고 아시아는 유럽하고 미국은 막 1%, 0%로 떨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GDP가 이제는 아시아가 점점 더 커지고 성장 공도가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또 중국이란 말이에요. 또 중국 어떻게 아시아 경제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전 세계 경쟁을 다 합해도 30%안 되는 영도사들이 만나서 예. 중국에 대한 견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적대적 디커플링에서 안정적 디리스키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다른 게 뭐냐면 트럼프는 동맹 없어. 그렇지. 그냥 우리야. 예. 근데 바이든 다른 거 뭐냐면 1대1로 붙겠다고 했지. 예, 근데 바이든이 뭐냐면 기술 표준과 동맹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예. 가치를 야 우리가 인류의 이런 가치를 위해서 가치 앞에 이익 따지지 마. 우리가 인류 사회가 이런 가치로 가야 되잖아. 근데 저런 나라들이 이런 인류의 가치를 지금 법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이익은 말하지 마. 예. 그냥 인류의 이 가치를 위해 우리 같이 힘 합하는 거지. 나쁘 돈 내고 따지지 마. 예.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밥 먹는 문제 더 중요하잖아요. 예. 유럽하고 이 한국, 일본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은 지역이에요. 예. 근데 바이든은 가치는 같이 하자. 근데 우리는 인류사회 법에서 가치를 해야지 나한테 와 장사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니까. 근데 나는 밥은 먹고 살아야 돼. 밥은. 예. 근데 이건 과폐 문제예요. 근데 밥 못 먹게 살면 프랑스 마크롱을 봐서 이게 지금 구미연구 시간으로 난리 났잖아요. 사람이란 게 배고픈 건 못 참는단 말이에요. 배고픔 앞에서 뭐 가치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밥 먹고 생존의 안전을 지킨 다음에 사람의 정신적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을 안 들어.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옛날 2019년 1대1로에 들어간 그 이탈리아였고 예. 두 번째는 이번에 마크롱 갔잖아요. 예. 그리고 독일도 갔고. 예. 근데 이 나라들이 유럽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해 버려요. 예. 이 세 나라가. 호주도 좀 바뀌었어. 예, 호주도 지금 막 비판하잖아, 미국을. 쿼드가 실패한 거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중국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해 봤더니 배고픈 거예요. 우리 진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바이든이 말이 먹히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동맹국들이 그럼 또 그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 생각 다른 거 특히 마크롱은 이 유럽에서 마크롱은 항상 무슨 사람이냐면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결정해야 되고 유럽은 독립적으로 판을 짜야 된다는 대표적인 대통령이에요. 예. 말 제일 안 듣죠, 사실은. 제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미국에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은 가치는 가야 되니까 문턱을 내려놓은 거죠. 우리가 중국하고 너무 탈중국화. 우리 같이 가는데 쟤네 하지 마. 이러면 안 논단 말이에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같이 오게 하려니까 같이 하자. 우린 쟤네하고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해봐. 너도 이 정도 너무 높으니까 위험하잖아.
쟤네 때까면 히토리고 뭐이고 뭐 자꾸 뭐 호주하고 얘네 와인 가도 막 때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디리스킹 하는 거야. 이러면 프랑스 밖으로 들어봐도 맞는 말이에요. 네. 다 맞는 말이잖아. 그 호주도 들어봐도 때까면 뭐 시장 크다 이후로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럼 같이 있지 뭐. 부담이 없어. 이게 디커플링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중국하고 장사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예요. 안 교수님이 얘기가 참 이렇게 재밌는 게 연기가 되시네 보니까. 제가 아바타입니다. 아니요, 아바타. 아니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네, 네. 저 그러면은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기류가 좀 변했다는 걸 저도 좀 느끼겠거든요. 네. 왜냐면은 미국이 작년 그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혼자 했지만은 바이든은 이제 야 혼자니까 버겁다. 그 동맹들 다 모아 일렬 종대로 서서 자 돌격 앞으로 그렇죠. 했는데 네. 돌격 앞으로 했는데 한 발 나가더니만은 다들 거기서 다 멈춰버렸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두 발 세 발 먼저 앞으로 나간 나라들도 있어요. 그거 뭐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예, 네, 예, 네, 그럼 지금 예, 유럽도 예. 독일 숄츠 총리가 먼저 갔고 예, 중국 가서 그렇죠. 잘해보자고 했고 그렇죠. 프랑스도 가서 서로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많이 얻어왔어요. 예, 지금 엄청난 딜 중국한테. 따고 왔고. 예. 그리고 호주도 지금 그렇게 중국하고 맞아요. 무역 분쟁 으르렁대더니만은 맞아요. 물론 호주는 작년에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그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 사우디나 이 중동 국가들도 중국하고 지금 맞아요. 화폐 그 석유 대금 결제도 지금 위안화를 받아들이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상황을 미국이 견디질 못해서 그럼 미국도 그러니까 그 동맹국들이 같이 가지 못하니까 미국이 스탠스를 바꿨다, 태세를 전환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이제는 중국하고 장사 안 해. 탈중국화하면은 예. 따라올 나라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장사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예. 단지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러면 예. 그거는 설득력이 더 높잖아요. 예. 첫째. 두 번째는 이 나라들도 보니까 미국하고 같이 가봤더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별로 먹을 날이 없는 거예요. 표현 이렇게 해야 되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그 정도 표현이야. 예, 뭐. 먹을 것이요. 더한 표현도 하셨는데 뭐.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는 적절하게 예.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나라가 생긴 거예요. 사우디 철저하게 미국 예. 같이 가봤자 이게 사실은 뭐 맨날 인권 가지고 뭐라 그러고 뭐 돌아오는 건 없고 인도도 지금 그래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결국 중국하고 너무 관계 나쁘면 나만 힘들어지니까. 예. 그다음 이번에 쿼드 회의가 원래 열리가 했는데 바이든이 안 갔어요.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뒷불에 불이 났거든요. 부채 한도 합의 때문에. 예. 원래 이번에 거기도 7CF도 안 올리고 했어요. 예. 그럼 기시다가 어떻게 돼요? 억지로 온 거예요.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어제도 예. 그래서 다시 바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뭐네요. 이게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으셔. 재밌다는 표현 좀 어떤 사람 오해할 수도 예. 있는데 그러니까 표현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뒤에 불이 났어요. 예.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한계가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세상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적과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세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제일 합리적이냐. 세계 시민들의 공동의 어떤 이게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 맨날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 선거로 되잖아요.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아니래도 트럼프 쪽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냥 바이든 하던 거 다 안 해요. 맞죠? 예. 자 그럼 보세요. 한국이 딱 그 바이든하고 같이 갔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공화당이 올라와서 특히 트럼프 쪽 사람 올라와서 야 동맹이 뭐 동맹이야. 그럼 이때까지 했던 게 없어졌어 다. 그러면 한국 어떻게 해야지? 다쳤던 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한국이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다음 대선 때 꼭 바이든이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정책을 펼칠 때 리스크 해칭하면서 펼쳐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기업들도 똑같아요. 이제 저쪽에 공화당 쪽에 오면은 없어. 그냥 우리야. 우리 줄래 안 줄래 이런 거잖아. 나한테 줄래 안 줄래? 올래 말래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중국을 싹 버리고
딱 형님이라고 딱 가서 이런 표현 좀 실수지만 어쨌든 뭐 어쨌든 같이 가는 동맹국이라고 같이 딱 섰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올라와서 자 그러면은 예. 지금 그래서 그 유럽이나 다른 서방국들이 미국과 같이 가려다가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가 중국의 그 소비 시장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급 능력, 생산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 있죠. 그 인도 같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예.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예.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예. 거의 돌아 못 갈 정도로 예. 굉장히 왜냐면 중국이 모든 제조업 생태계를 다 갖고 있잖아요. 예. 모든 산업을 다 예. 갖고 있잖아요. 예. 유일한 나라고 예. 첫 번째 그다음에 공급의 효율성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예. 나라입니다. 예. 공급에 예. 예를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기 부품을 정시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중국인데 인도 상당 부분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걸 못 해요. 예. 안 돼요. 그런 예. 수율과 베트남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거 쓰냐 안 쓰냐는 내 제품의 최종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나라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국가의 거의 80% 나라가 중국을 제1 수출 수입국을 하잖아요. 예. 그게 수입국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국가의 중국의 의존도는 없다고 말하는 거고 제일 수출 시장으로 쓰는 건 중국이 소비 시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나라죠. 왜냐하면 그게 뭐 한국도 있고요, 뭐 호주도 있고요. 이런 결국 인도는 왜 그러냐, 왜 중립국을 선택했냐면 인도는 지금 제조 산업을 부흥시켜야 돼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거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제일 필요한 거는 중국 겁니다. 중국의 지금 전체적인 경험과 예. 중국의 전체적인 이 노하우와 공업 제품 이런 게 가장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고첨단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중국게 딱 필요하거든요. 지금 동남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중국은 뭐 저렇게 뭐 좋고 나쁘를 떠나서 어차피 내가 내 자국 경제 자국 국민들이 밥 먹고 사는 거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요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중국 그 입장에서는 네. 제가 만약 시진핑 주석이라면은 네. 속으로 이 상황이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거든요. 칼자루가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반격도 지금 칼을 뽑아든 거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그 말할게요. 그 국가와 민족을 떠나고 제가 한 말을 들으세요. 참 자주 떠나시네. 왜냐하면 이게 듣는 사람들이 편견 받고 제 말에 어떤 정치적 편견을 두고 생각할까봐 하는 말이에요. 중국은 그런 걸 잘해요. 전략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머리를 쓸 줄 알아요. 제가 요즘에 한참 됐어요. 중국 철학 공부를 다시 하거든요. 옛날 그 철학 하나하나 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읽을 때마다 옛날에 그 사자성어 고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다, 한국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칼자루가 나한테 넘어왔구나. 좋아하네요. 그래서 이제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그거는 칼자루가 넘어갔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중국 어차피 승기란 표현보다도 어쨌든 막 맞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고받기. 태극권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은 중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그 기자로서의 그런 표현과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답은 이미 다 했어요. 이거밖에 없다며. 뭐 대충 그럼 제가 알아서 그냥 새겨 듣는 거로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세상이 지금 2라운드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한번 더 모시고 이 얘기 네. 재밌네. 이거 좀 이어갈게요. 내일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